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친 허언증 환자 같습니다. CNN에 제공된 음성 녹취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4년 푸틴과 전화를 하면서 그에게 모스크바를 폭격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미국이 모스크바를 폭격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이에 대해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폭격이 가능하다며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10% 정도만 믿는 듯 했다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전화를 걸어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내가 미쳤다 싶어 베이징을 폭격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푸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도 자기의 말을 거의 믿지 않으면서도 아주 약간 5%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말들을 2024년 선거 모금 행사에서 했는데 발언 녹취는 조지 도시, 타일러 페이저, 아이작 아른스토프가 입수해 신간서적 2024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신간 저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조지 도시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그런 말들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즉각 로우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으며 푸틴이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자 좌절했다고 도시는 말했습니다. 조지 도시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돈풍께나 있는 시자들을 향해 자신의 소위 매드맨 시어리를 설파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모스크바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 라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당시에는 그런 전화 통화가 없었다면서 사실관계는 백악관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또 전화 통화 녹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리해보면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한 적도 없으면서 없던 일을 지어내 돈 많은 유권자를 상대로 허풍을 떤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한 말은 5월에 약간 나돌긴 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체는 그런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매우 미친 소리라고 논평했습니다.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베이징을 보복 폭격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화제가 되자 타이완 당국은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뭐라 논평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러 매체들은 트럼프의 허풍이 너무나도 황당해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베이징을 폭격한다니 트럼프가 중국을 이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설령 베이징을 폭격한다 해도 그 성공률은 0%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에 워싱턴이 미사일을 날린다면 뉴욕은 사라진다고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다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한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미국 내에서도 그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최근 내각회에서 솔직히 푸틴이 개똥 방귀 같은 말을 한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 국가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천박합니다. 저도 이 녹취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푸틴,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격을 위협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풍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한미 협상도 트럼프의 허언증을 감안해 조바심을 내거나 우리가 아쉬운 입장을 내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실망했다. 그는 미친 것 같다. 키예프에 무기를 공유하겠다고 하자
모스크바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응수했습니다. 728대 자폭드론, 7개의 KH-101과 이스칸데르 K미사일, 6개의 킨잘 미사일 등 모두 741대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수도 키예프는 물론이고 폴란드 국경 근처의 공군 기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나토에서는 폴란드의 공군기를 긴급 출격시켰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보프, 루츠크, 제르노필, 흐멜리츠키도 융단 폭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중 폭격으로 나토군의 주요 보급, 물류망까지 박살냈습니다.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쟁 막바지 설거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대규모 화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아친트 S-152mm 자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참고로 기아친트는 영어로 꽃 이름인 히아신스입니다. 러시아의 자주포는 꽃 이름을 딴 게 여러 개 있습니다. 240mm의 대규모 자주박격포 쭈울바는 튤립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에 11만, 수미에 5만 병력을 전개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의 각종 드론 202대를 파괴하고 하이마스 미사일도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저장소, 연료 저장소, 나토 용병 집결지 등 가리지 않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는 브릭스의 이른바 반미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의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이 논의한 조치 가운데 뭐가 반미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트레이더 우밍저를 인용해 트럼프의 발언은 브릭스를 모방하려는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경고 사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브릭스는 어느 누구도 적대시하거나 대항하지 않는 열린 조직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물론 브릭스로 인해 달러 거래가 축소되고 패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있겠지만 트럼프는 디테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지금 방식으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사나 금융대학 산업시장과의 찌모페이 마주르추크 교수는 관세 사용이 현 미국 행정부의 흔한 수법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협상의 승부에 배팅을 즐겨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뭔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런 다음 테이블에 앉아 특혜를 협상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사업가로서 먼저 상황을 악화시켜 상대방이 더 순응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브릭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경제전쟁을 벌인다면 브릭스는 어느 정도 손실이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저항할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개별적으로도 이를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마주르추크 교수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될 브릭스 블록은 적극적인 제재와 관세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